대체 왜 살까? 라는 제목으로 발표할 의류학과 선예원입니다. 최근 들어 명품 브랜드들의 젊은 디자인이 주변에서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벌이나 뱀이 그려진 구찌의 흰 스니커즈를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패션에 관심은 많지만 경제적인 여유는 없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흔히 보이게 되었다고 해서 명품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샤넬 가방이나 동대문 가방이나 그리 큰 차이가 나 보이시지는 않으시죠? 그 비싼 명품 대체 왜 사는 걸까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샤넬의 모든 전시와 워크숍을 다니고 팀장님께 직접 연락처를 얻을 정도로 샤넬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왔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왜 그 비싼 가격을 내고서 명품을 사는 것인지 그 이유를 샤넬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의문점을 해소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세 가지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품질, 두 번째는 디자인값, 세 번째는 경험의 소비입니다. 그럼 먼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품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리 없이 영상만으로도 어떠신가요?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었다라는 드라마 대사 그대로 명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꼼꼼한 재료 선정부터 검수, 노하우, 사후 AS까지 이 모든 것들이 뛰어난 품질을 형성합니다. 저렴한 제품을 샀었는데 만족스럽지 않다거나 오래 쓸 수가 없어서 결국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된 적 있으시죠? 유행 주기가 빠르고 항상 들고 다녀야 하는 소비재인 패션 특성상 잘 만든 제품 하나는 때로는 다른 제품 여러 개 이상의 만족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정성이 들어간 좋은 품질의 제품을 오래 그리고 제대로 쓰고 싶어서 명품을 구입하곤 합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품질이 전부일까요? 그리고 가끔 보면 품질이 의미가 없어 보일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제품에는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쓰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두 번째 키워드 디자인 값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2X라지 옷을 입으시는 저희 삼촌께서 더 원단이 많이 들어갈 내 옷이랑 S사이즈 옷이랑 왜 가격이 똑같아?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박진희 교수님에 따르면 이는 옷에서 비싼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원단이 아닌 공인비, 즉 인건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고가의 옷일수록 디자인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앞선 영상과 같이 인력 집중적이고 그리고 오랜 연구 끝에 디자인이 탄생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스타일 상당수가 사실은 명품에서 시작됐다는 것 아시나요? 지금은 너무 당연해 보이겠지만 여자가 편하게 바지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샤넬이 시작한 패션입니다. 또 많이들 보셨을 트위드나 아니면 체인백 같은 것도 샤넬에서 처음 시작한 스타일이고요. 또 요즘에 자주 보이는 네모 모양 펀칭 레이스 또한 짐머만이라는 브랜드에서 유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명품 시장 대부분은 이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따라받지 않습니다. 결국 똑같이 생긴 저렴한 옷은 이 디자인의 고민에 대한 비용이 빠진 것이고 높은 가격은 특허를 대신하는 셈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발까지 오래 걸리는 제약회사가 만약에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어떤 제약회사가 공을 들여서 새로운 약을 개발하려고 할까요? 당장은 이해하기 힘들어 보일 수 있는 스타일일지라도 이런 고민을 하는 명품 하우스들이 없다면 새로운 스타일은 나오기 힘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지를 입는 여자를 상상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독자적인 디자인에 대한 인정과 투자로서 비싼 값을 지불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방 하나, 신발 하나의 가격으로는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제품 하나 플러스 무언가를 더 샀다고 생각하면 어떠신가요? 명품이 갖는 마지막 중요한 특성이 경험의 소비이기
때문입니다. 수업 교재는 중고로라도 싸게 사지만 나의 힐링 시간을 위한 책값은 기꺼이 지불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전자는 제품을 산 것이고 후자는 경험까지 산 것입니다. 책 2020 부동산 메가 트렌드에 따르면 사람들은 여행과 같은 경험적인 소비에 더 기꺼이 값을 지불하고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명품을 살 때 단순히 옷 하나, 가방 하나가 아닌 그 브랜드가 가진 가치까지 기대를 합니다. 명품을 다루는 브랜드를 명품 하우스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이 이름처럼 명품 브랜드들이 하우스, 즉 큰 집 하나를 꾸미려고 한다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마치 인테리어를 하듯이 큰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원하는 이미지의 무대를 꾸며서 쇼를 열죠. 샤넬은 이번 시즌 실내에 딱 밀썰물이 들어오는 바다를 만들기까지 했었습니다. 또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볼거리들을 제공합니다. 워크샵, 캠페인, 그리고 전시회 등이 이에 해당하죠. 이런 모든 활동들은 그냥 물건 판촉이 아니라 우리 이런 브랜드야 라는 이미지와 메시지를 끈질기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품을 산다는 것은 곧 그 브랜드의 이미지에 동참하는 것이죠.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꾸밈새와 다양한 문화적 활동이라는 할 거리가 가득한 이 집에서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동거인들과 함께 우리는 이 집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명품을 사는 것은 바로 이 집에 들어가는 열쇠를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측면에서 명품을 구매하는 이유와 그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품 자체가 좋은 품질을 갖고 있고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물건 구매 이상의 가치가 주어집니다. 명품은 모든 사람들이 사야 할 필요는 없는 품목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왜 구매하는지 그 의문을 해소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오늘 제 발표를 들으시고 명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나요? 꼭 패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에 맞지 않는 그 어떤 것을 살 때 어떤 구매는 단순히 물건 소비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